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처음 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병원 선택의 문제점이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것은 유행과 가사입니다, 김 PD님. 네. 제가 오늘은 골절이 없는 그 타박상과 염좌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웃었죠? 네. 네. 병원 치료에는 그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로 나누는데요. 좀 장단점이 다 있겠죠? 네. 그래서 양방과 한방의 개념부터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방과 한방의 기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김 PD님. 네. 예. 교통사고 중에서 말이죠. 그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를 당했다고 한다면, 일반인도 대충 압니다. 자신이 그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김 PD님도 잘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뼈는 여러 번 다쳐봐서 아는데, 네. 일단 뼈 다치면은 감각도 없고, 네. 아예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끔찍도 못하죠. 예, 네. 그래서 그냥 타박상이나 염좌하고는 체감적으로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뼈 손상이 없는 접촉사고 정도라면 피해자들은 집 근처의 1차 병원을 그 자그마한 그런 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정형외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한의원으로 갈 것인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다 해보는 것이죠. 네. 김 PD님, 교통사고로 오는 통증은 급성일까요? 만성일까요? 네. 교통사고가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급성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너무 쉬운 문제를 제가 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급성, 즉 외상으로 오게 된 것이죠. 네. 그것이 교통사고인 것입니다. 저는 급성 외상은 가능하면 초창기에는 정형외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인데요. 교통사고로 인대가 늘어나는 것. 네. 그 통상 염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그 스프레인이라고 하는데 네. 김 PD님이 초창기 우리 네. 영상 찍을 때 이거 가지고 많이 놀렸죠, 저. 아닙니다. 스펠링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적어놨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관절 같은 경우에는 좀 붓기가 있고요. 네. 걸을 때 상당히 부자연스럽거나 네. 아니면 또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파샬 럽처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거기까지만 하죠. 네. 네. 세 번째인데 관절이 심하게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인대 파열이 좀 의심이 되겠죠. 네. 이걸 우리가 럽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자, 이런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시스템에서 치료받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정형외과에서는 의사가 촉진을 좀 하겠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뼈의 상태를 보고 관절 같은 경우는 방기부스 있죠. 방기부스를 좀 해서 좀 관절을 보호해 주면서 급성 외상을 진통제하고 또 근이완제 등을 쓰면서 환자를 치료해 주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데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아마도 침이나 또 뜸 아니면 한약으로 어혈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이나 사열요법 등을 급성기 염좌 환자한테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치료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만성 치료 환자에게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정형외과, 한의원은 치료의 기전이 달라서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적절성을 따져서 해야겠지만 한의원 가면 가끔 그 김 PD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환으로 주는 그 한약 같은 거 보셨죠? 네, 네. 좀 동글동글한 약 봤죠? 네. 저도 먹어봤습니다. 양방과 다르게 한방에서는 근육을 풀어주면서 몸에 좋다고 주는 그런 환약, 그런 애 성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네. 저로서도 그 과학적인 검증이 조금 약하긴 하는 것 같은데 좀 찜찜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의원에서 주는 거 한번 먹어봤습니다. 대부분 몸에 좋다는 겁니다. 네. 자,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네. 첩약을 할 때는
이 약제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자보수가 기준에도 건강보험, 그러니까 건보가 적용되는 약제를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다는데요. 한의원에서 비싼 비급여 약제를 쓰겠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한방의 물리요법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네. 한방 의료계에서도 일부 과잉 진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한방의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사회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죠. 네. 자, 모든 면에서 너무 과하면 기준이나 법을 고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병원이나 한의원 치료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었고, 특히 한방 치료도 자동차 보험 적용도 해 주었다면 이제는 건전한 치료 행태로 무리하게 영리만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예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그 한의원에서 말이죠. 그 무릎이 아파서 계속 침만 맞았다고 해요. 김 대표님. 네.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 인대에 손상이 있어서 매우 고생을 했다는 환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성기에 진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 한의학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성 치료가 아닌 급성기죠. 즉 교통사고 초기에는 정형외과를 먼저 가서 뼈나 인대를 그 손상됐는지 체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네. 자, 두 번째인데요. 양방과 한방의 그 치료 방법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좀 달았는데요. 네. 양방은 말이죠. 병원에 가면 그러죠. 아픈 부위를 직접 치료해 주죠. 네.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프다. 그럼 목을 치료해 주고, 또 허리가 아프면 허리 치료해 줍니다. 또 뭐 약도 좀 지어 주죠. 김 PD님. 네. 자, 한방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제가 뭐 한방 치료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침 치료나 뭐 뜸, 뭐 아니면 한약 이런 것으로 치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방 치료죠. 네. 한의학은 말이죠. 원인적인 원인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목이 아파서 목의 염자 등으로 한의원을 가게 되면 침을 말이죠. 목에다 안 놓고 손가락, 발가락에다 이런 데다 놓아줍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직접 아픈 부위보다는 목이 아프게 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는 것이죠. 네. 내가 한의사가 아니니까 깊이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프게 된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만성 환자가 아닌 급성기 교통사고 환자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양방과 한방의 치료 방법은 확실하게 달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정형외과든 한의원이든 치료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그 치료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침 맞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또 어떤 환자는 말이죠. 침 맞는 거 참 많이 즐깁니다. 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교통사고 같이 급성 통증이죠. 그렇게 오는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사고 초기에 그래도 좀 더 과학적인 치료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죠. 양방과 한방의 치료비 차이다. 보험회사 통계 보면 말이죠. 그 요즘에 호텔 같은 1인실을 활용해서 말이죠. 일주일 정도 약 평균 30만 원 정도의 진료비를 받는 것을 배제하고라도 말이죠. 한방의 입원 진료비는 평균적으로 보면 말이죠. 약 1일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정형외과나 교통사고 전문 병원의 입원 진료비는 뭐 약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방 치료를 하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더라. 또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많이 주고 보험회사가 합의를 한다. 이런 것은 사실이 좀 왜곡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1인에 대한 대략적인 총량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말이죠. 추가적으로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다고 제가 설명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네. 이런 점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교통사고 전문 병원, 정형외과, 양방병원 모두 저는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나 정형외과죠. 오랜 기간이죠. 수십 년 동안 진단 2, 3주 교통사고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나이로운 환자 취급을 했습니까? 네. 기억나시죠? 네.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치료가 장기화되면 좀 눈치도 많이 주고요. 병원 의사는 보험회사 치료비를 잘 받아내기 위해서 약간은 그 보험회사 편에서 그 환자를 좀 힘들게 하기도 했고요. 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환자들이 좀 편안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한의사들이 추나 치료를 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푸근함을 느낀다. 또한 한방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 환자가 얼마나 큰 수입원이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네. 환자만 치료해 주면 돈은 자연히 받을 수 있겠고 네. 예전에 비해서 보약이나 그런 먹던 시대는 지나갔죠. 네. 지금 대형 호재를 만난 것입니다. 한방병원이요. 네. 그러니 아주 고급지게 인테리어하고 시설을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양방이죠. 즉 병원에서는 지금까지도 의사 만나기도 쉽지 않고 병원 문턱이 높은 데 비해서 한의사들은 환자에게 추나치료를 해주면서 환자와 대화도 많이 하고요. 또 환자는 양방병원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을 한방치료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보약 같은 한약도 지어주니 네. 참 환상적인 것입니다. 네. 또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공짜 아닙니까? 네. 예, 결론입니다. 그동안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주 고객층이었던 정형외과가 요즘에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등의 시설, 또 공격적인 마케팅, 또 서비스 경쟁에서 좀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씁쓸하게 해봅니다. 네.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은 시설이나 마케팅보다는 환자를 어루만지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 초기 급성기에는 병원이나 정형외과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수술하고 나서 또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병원 선택의 기준은 피해자도 공부를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자, 끝으로 국민 드라마였던 조선시대 사극 허준이라는 드라마 허준의 헌신적이고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던 드라마의 모습이 머리를 스쳐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육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